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직장 다니고 있고, 회사 안 망하고, 월급만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다행인 시대인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자영업 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영업 잘못하면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전락한다. 혼자가 아니라 일가족 전부 다 그 가게에 때려박고 전부 다 무료 봉사하면서 허덕이며 살아도 가게가 잘 되긴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함부로 그 장사, 자영업, 치킨집, 피자집, 커피숍, 빵가게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이제 10살, 20살 훨씬 더 나이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저에게, 저 같은 후배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 그 다음 일자리 월급이 좀 줄어들더라도 눈높이 낮춰가지고 일할 궁리를 해야 되지.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지금요, 고령층의 자영업자들 대출이 되게 많습니다. 50대는 366조, 60대는 307조입니다. 5060들이 빚만 없어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대출 규모가 엄청나죠. 이게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시절만 해도 저축률이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은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60%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10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되게 큰 차이죠. 이게 우리가 한국이 일본만큼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어도 다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잘 거쳐온 거고, 한국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일본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이든 5060들이 파산하려고 해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층 자영업자들 파산해도 파산 안 받아줍니다. 왜겠습니까? 그 엄청난 부채를 누가 감당하라고?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의 연금 수령자들 744만 명, 연금 받는 월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60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원요. 참 많이 모자라죠. 6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게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꽤 우려스럽고 꽤 서글프죠. 꽤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한때 일본도 이 버블 경제 때 잘 나갈 때요, 중형차 외제차 무지하게 많이 타고 다니고, 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저기 하와이 가고 유럽 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고가 미술품들을 일본 애들이 다 쓸어갔습니다. 왜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벌어들인 돈이 너무 많아서 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거죠. 대호황이었죠. 그때만 해도 일본 애들이 일본 엔화를 들고 한국 와서 썼습니다. 엔화를 그대로 받아줬죠. 부산에 무수히 많은 기생집들이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했냐? 일본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은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북한하고 수교한다 그러고, 뭐 되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좀 여유롭게 많이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중형차 외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걸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일본이 자전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전거 왜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 지하철역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집을 이제 월세를 내고 사는데, 이 교통비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좀 있으면은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페달을 좀 덜 밟아도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닐 텐데, 돈 없으면요, 생으로 그냥 페달 밟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때까지 일본은 되게 상황이 안 좋았고, 이제 한국은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이제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50% 가상금리 부과되면 전체 대출 규모가 20% 줄어들고, 이제 더 이상 돈 없는 사람들이 집 산다고 설치는 일도 대거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경매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환율이나 유가나 부채가 지금 전부 다 난리죠.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놈은 저에게 뭐 지금 현재 이 불안감을 조성한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들 간에 이 계층 갈등을 유발시킨다. 뭐 이렇게 개소리하는 놈들도 많은데 그런 인간들 중에 제대로 삶을 대비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놈들이 매일같이 이제 쳐다보는 들여다보는 유튜브 뭐냐?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뭐 지금 이제 자산이 한 10억이 있는데 한 50억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개소리하는 그런 것들이나 쫓아다니면서 이 수업료 내고 강의료 내고 허치거리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신의 인생이 매우 우울해지고 매우 서글퍼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욕심 때문에. 그들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사기당하고 수술당하는 거죠. 우리는요, 더욱더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죠. 그런 와중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지내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고민하자라는 게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월 1,000만 원 번다, 월 20만 원 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46만 명. 0.9%다라는 겁니다.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29,000명. 그 29,000명 안에 들어오십시오. 누구나 다. 100억 이상 갖고 싶죠. 근데 그게 가능하자라는 겁니다. 가능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 코스피가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증시에서 평생 가져갈 주식들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CJ, CGV, SK, 이마트, 대한항공, 맥쿼리인프라, 동서, 한국셀석유 이런 주식들, 강원랜드까지 이런 이제 주식들을 이제 선별해서 평생 배당을 생각하고 보유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들, 한국 이중 국적자들, 기득권들 이런 놈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지금 개판을 쳐놔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외국계 자본인 하케다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케다카가 뭡니까? 하케다카가 이제 헐값에 싸게 한국에 있는 이 자본을 잠식한다라는 거죠. 월가의 양턱깎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폭락시키고 헐값에 주식과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월세전 안에서 뼛속까지 빨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주식을 휴식 가격에 사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시키고 저기 SK나 신세계 정용진 같은 놈들 쳐내고 지배구조 개선시켜서 회사 먹고 진짜 이제 배당으로 다 빼가는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진다라고 보고 아수라장 지옥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항상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